여러분, 혹시 깊은 밤 문득 가슴 한편이 시리고 공허해지는 외로움을 마주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마치 세상과 철저히 단절된 듯한 기분이 들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홀로 삼켜야만 했던 순간들 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바로 그 깊은 내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로 85이 된 의사 이혜진입니다. 지난 35년이 넘는 세월 동안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건강을 살피며 약 1만 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여성들이 외로움을 온화하고 평온하게 해소하는 방법, 그리고 대다수가 미처 알지 못했던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리적 욕구를 넘어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아가는 여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지금부터 그 놀랍고도 따뜻한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10년 전 진료실 문을 두드렸던 70살의 은희 씨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은희 씨는 5년 전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지내고 계셨지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박사님, 하루가 너무나 깁니다. 밤이 되면 잠도 오지 않고 가슴이 뻥 뚫린 것만 같아요. 그녀의 눈빛에는 짙은 외로움과 동시에 어딘가 기대고 싶은 작은 희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은희 씨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은희 씨, 혹시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무언가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그게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했죠. 그날부터 시작된 대화는 은희 씨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하루에 딱 5분, 자신의 몸과 마음을 보살피는 작은 실천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다며 손사래를 치던 그녀였지만 몇 주 뒤 진료실에 들어선 은희 씨의 얼굴에는 화사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박사님, 요즘은 잠이 잘 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녀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시간이었고 그 시간 속에서 외로움을 녹여내는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희 씨의 사례는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일어나는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리고 저도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얻어가실 수 있는 3가지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외로움을 따뜻하게 치유하는 과학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입니다. 둘째, 부부관계의 개선과 개인의 행복을 동시에 증진하는 비결입니다. 셋째, 나이와 무관하게 자신의 몸과 마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법입니다. 이 모든 것은 거창한 변화가 아닌 하루 5분의 작은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언제 자신에게 온전하고 따뜻한 시간을 선물하셨나요? 혹시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지금 저와 함께 그 첫걸음을 내디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위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먼저 드십니까? 마음 한구석이 조금 어색하거나 혹은 부끄럽게 느껴지지는 않으신가요? 저 역시 의사로서 처음 이 주제를 환자들과 논할 때 미묘한 어색함을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35년 넘게 환자들의 건강을 돌보며 깨달은 명확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위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다소 민감할 수 있지만 매우 중요한 주제를 진솔하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먼저 전 세계적인 통계 자료를 통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3년 워나이저라는 브랜드가 전 세계 30개국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위 빈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는 꽤 흥미로웠습니다. 한국 남성의 경우 주 평균 2.1회 자위를 한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세계 평균인 2.8회보다 다소 낮은 수치입니다. 반면 한국 여성은 주 평균 1.6회로 세계 평균인 1.4회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통계를 처음 접했을 때 한국 여성들이 사회적 통념 속에서도 스스로를 돌보는 용기를 내고 있다는 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숫자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가 궁금해졌습니다. 왜 남성과 여성의 빈도가 다르며
왜 한국은 세계 평균과 차이를 보이는 것일까요? 이 차이의 원인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한국 사회 특유의 문화와 생활 패턴이 드러납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 스트레스 지수가 매우 높은 사회입니다. 분주한 일상과 치열한 생존 경쟁, 그리고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 속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본인의 욕구를 후순위로 미루곤 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사회적인 시선과 편견으로 인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남성보다 훨씬 더 큰 용기가 요구됩니다. 남성들이 자신의 욕구를 표출하고 해소하는 것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반면 여성들은 그러한 욕구가 마치 부끄러운 일인 것처럼 무언의 압박을 받기 마련입니다. 여기에 더해 체계적인 성교육의 부재 또한 이러한 현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들과 상담을 진행하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신체와 욕구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72살 민정 씨의 사례가 이러한 현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어느 날 민정 씨는 진료실에서 조심스럽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박사님, 남편은 본인의 욕구를 서슴없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게 참 어렵습니다.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명확히 모르겠고 입 밖으로 꺼낼 용기도 나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망설임과 수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민정 씨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민정 씨, 혹시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시간을 내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저 혼자 조용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 말입니다. 그녀는 잠시 고민하더니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답했죠. 저는 민정 씨에게 작지만 중요한 제안을 하나 드렸습니다. 하루에 딱 5분만이라도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보시라고 말이죠.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할 수 있겠지만 자신의 몸과 감정을 천천히 탐색하며 편안함을 찾아보라고 조언했습니다. 몇 주 뒤 진료실을 찾은 민정 씨는 들어오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오로지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갖다 보니 마음의 짐이 덜어지고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덕분에 남편과 대화하는 것도 훨씬 편안해졌고요. 놀랍게도 민정 씨가 스스로를 돌보기 시작하자 부부 사이의 대화 또한 자연스럽게 늘어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욕구를 억누르지 않고 남편과 솔직하게 소통하는 법을 터득하게 된 것입니다. 민정 씨의 이야기는 자위가 단순한 육체적 행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여러분, 자위는 결코 숨기거나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몸이 보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그 신호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입니다. 물론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 이 주제를 공론화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35년 경력의 의사로서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삶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에는 결코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앞서 본 통계와 민정 씨의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욕구를 해소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는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민정 씨처럼 자신의 내면을 조용히 들여다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다음 파트에서는 중장년 여성의 성적 욕구에 대한 사회적 오해를 바로잡고 나이와 무관하게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 더욱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 여정을 계속 함께 해보실까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성욕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특히 여성이라면 폐경 이후에는 그런 욕구가 없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야기를 종종 접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35년 넘게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건강을 책임져온 의사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오해입니다. 오늘 저는 중장년 여성의 성적 욕구에 대한 편견을 깨고 나이에 상관없이 자신의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따뜻하고 의미 있는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2022년 영국에서 실시된 조사 결과는 이러한 오해를 명확히 불식시켜줍니다. 50세에서 75세 사이의 여성 중 50%가 여전히 성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30%는 자위를 통해 자신의 욕구를 주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폐경 후에도 성욕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설명 가능합니다. 여성의 몸은 폐경 이후에도 테스토스테론을 생성하는데 이 호르몬은 성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의 2021년 연구에 따르면 폐경 후 여성의 40% 이상이 여전히 성적 욕구를 꾸준히 느낀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숫자들은 단순한 통계 자료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이웃, 친구, 혹은 여러분 자신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났던 67의 수영씨 사례가 이 점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수영씨는 5년 전 폐경을 겪으면서 이제 자신의 몸은 성적 욕구와는 거리가 멀어졌을 것이라고 단정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료실을 찾은 그녀는 아주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박사님, 사실 요즘도 가끔 마음이 설레곤 합니다. 그런데 제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과연 정상인가요? 그녀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더불어 약간의 쑥스러움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영 씨,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사랑과 욕구를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답니다. 수영 씨와의 상담을 이어가며 저는 그녀에게 작은 실천을 하나 제안했습니다. 샤워기나 손을 활용해 자신의 몸을 부드럽게 탐색하며 온전히 편안한 시간을 가져보라고 말이죠. 처음에는 D&I의 주책맞게 그런 걸 어떻게 하냐며 손사래를 치던 수영 씨였지만 몇 주 뒤 그녀는 놀라운 변화를 전해왔습니다. 박사님, 참 신기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다 보니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어요. 예전에는 거울을 볼 때 주름만 보였는데 요즘은 제 웃는 얼굴이 참 좋아 보입니다. 수영 씨는 자위를 통해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았고 그 자신감은 일상생활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더욱 활기차게 웃게 되었고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도 예전보다 더 큰 기쁨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수영 씨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여성들이 성관계를 중단하거나 자신의 욕구를 외면하곤 하는데 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배우자와의 사별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후 많은 여성들이 기재 와서 내가 그럴 때가 아니다라며 스스로 욕구를 억누르곤 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건강 문제나 성관계 시 발생하는 통증입니다. 2023년 한국여성건강 연구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상 여성의 25%가 질건조증이나 통증 때문에 성관계를 기피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위가 이러한 현실적 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 안전하고 따뜻한 대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위는 파트너가 필요하지 않으며 오로지 자신의 속도와 편안함에 맞춰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는 온전히 자신을 위한 시간이며 스스로를 사랑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나이라는 숫자는 결코 성적 욕구를 가로막는 벽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60대, 70대, 아니 그 이후에도 충분히 사랑과 기쁨을 느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영 씨처럼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다소 어색할 수 있겠지만 자신의 몸을 존중하며 한 걸음을 내딛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은 새로운 자신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진료 현장에서 수많은 여성분들이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모습을 지켜봐 왔습니다. 그분들의 되찾은 미소는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조금 더 확장해서 남성과 여성의 성적 욕구가 나이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부부관계에서 그 차이를 어떻게 조화롭게 맞춰갈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남녀의 성적 활동 연령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서로를 이해하고 균형을 찾는 비결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의미 있는 여정에 계속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그럼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 서로 다른 욕구의 온도를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한쪽은 여전히 마음이 설레는데 다른 한쪽은 그 마음을 따라가지 못할 때 그 간극은 어색함을 넘어 짙은 외로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저는 35년 넘게 중장년과 노년층의 건강을 돌보며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성적 욕구는 나이에 따라 서로 다른 흐름을 보이며 그 차이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부부관계의 균형을 찾는 핵심 열쇠라는 점입니다. 오늘 남녀의 성적 활동 연령 차이를 살펴보며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함께 배워볼까요? 먼저 남성과 여성의 성적 절정기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남성은 대체로 20대에서 30대 초반의 성적 욕구가 가장 강렬합니다. 이 시기 남성의 몸은 테스토스테론이 넘쳐나며 에너지가 충만하죠. 하지만 50대 이후로는 호르몬 수치가 점차 감소하면서 성적 활동의 빈도나 강도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여성은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여성은 30대에서 40대에 이르러 성적으로 가장 활발한 시기를 맞이합니다. 이 시기에 여성은 자신의 몸과 감정에 대해 더욱 자신감을 느끼고 성적 만족도 또한 높아지게 됩니다. 놀라운 점은 정서적, 신체적 안정만 뒷받침된다면 60대, 심지어 70대 이후에도 이러한 성적 욕구는 충분히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2022년 영국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상 여성의 40%가 여전히 성적 욕구를 느낀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부부간의 연령 차이나 성적 욕구의 발생 시점에 따른 불균형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50대 후반에 접어들며 성적 관심도가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반면 아내는 50대 초반에 여전히 활발한 욕구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욕구의 격차는 부부 사이에 오해를 낳거나 심리적 거리감을 조성하기 쉽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러한 고민을 토로하는 부부들을 수도 없이 만나왔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는 언제나 우리는 서로 깊이 사랑하는데 왜 이 부분만큼은 이렇게 어색하고 힘든 걸까요? 라는 질문으로 귀결되곤 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70살 지연 씨 부부의 사례가 이러한 현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어느 날 지연 씨는 진료실에서 무겁게 입을 뗐습니다. 박사님, 남편은 이제 저에게 전혀 성적인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남편을 원합니다. 제가 주책이거나 잘못된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깊은 외로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연 씨의 남편은 75으로 최근 몇 년간 건강 문제와 만성 피로 때문에 부부관계에 매우 소극적으로 변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지연 씨에게 무엇보다 자신의 욕구를 먼저 존중하는 법부터 배워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지연 씨, 비록 남편과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혼자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부부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저는 지연 씨에게 자위를 통해 자신의 욕구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와 동시에 부부가 서로의 필요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대화의 물꼬를 트는 방법도 조언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자신을 이해해 줄지 걱정하던 지연 씨였지만 몇 달 뒤 그녀는 환한 미소를 머금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박사님, 남편이 저를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해 줍니다. 요즘은 함께 손을 잡고 산책하거나 서로 따뜻하게 안아주는 시간이 훨씬 늘어났습니다. 지연 씨는 자위를 통해 스스로 욕구를 관리하며 마음의 여유를 되찾았고 그 여유는 부부 사이의 스킨십과 대화를 증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남편 또한 아내의 솔직한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서 비록 직접적인 성관계는 드물더라도 서로 간의 따뜻한 유대감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연 씨 부부의 이야기는 부부간 욕구의 차이가 단순히 갈등의 원인만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그 차이는 오히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자가 자신의 욕구를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공유할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는 파트너와의 관계를 대체하거나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함으로써 부부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방법입니다. 2023년 한국부부건강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여성은 부부관계 만족도가 30%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자위가 단순한 개인적 행위를 넘어 부부관계의 균형을 맞추는 데에도 크게 기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의 욕구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 차이를 비난하거나 외면하기보다는 서로 마음을 열고 각자에게 맞는 방식으로 욕구를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진료 현장에서 수많은 부부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더욱 깊고 단단한 유대감을 형성해가는 모습을 지켜봐 왔습니다. 그 모습은 85인 저에게도 언제나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도 혹시 부부 사이에 채워지지 않는 작은 간극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간극을 따뜻하게 메워줄 방법을 다음 파트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여성에게 적합한 자위 방식과 실천법을 통해 자신과 파트너 모두를 위한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자,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고요하고 따뜻한 시간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외부의 시선이나 판단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 자신을 돌보는 순간 말입니다. 저는 35년 넘게 중장년과 노년층의 건강을 책임지며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자위는 단순한 배설 행위가 아니라 여성에게 있어 가장 안전하고 사랑스러운 자기 돌봄, 셀프케어의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 환자들의 실제 사례를 통해 여성의 자위 방식과 그것이 가진 긍정적인 가능성에 대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이 의미 있는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비록 이 단어가 여전히 많은 분들에게 어색하거나 부끄럽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편견을 내려놓고 바라볼 때입니다. 하지만 저는 진료 현장에서 수많은 여성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 잃어버린 자아를 되찾는 과정을 목격해 왔습니다. 자위는 누구나 본인에게 적합한 방식을 통해 즐길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몸과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가벼워집니다. 2023년 한국 여성 건강 조사 결과에 의하면 50대 이상 여성의 35%가 자위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 자료를 넘어 이미 많은 여성들이 이 따뜻한 자기 돌봄을 실천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존재할까요? 제 환자분들의 실제 사례를 들어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샤워기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65살 은주 씨는 이 방법을 통해 자위의 첫 발을 떼셨습니다. 사별 후 깊은 외로움에 잠겨 계셨던 은주 씨는 어느 날 진료실에서 조심스럽게 물어오셨습니다. 박사님, 혼자서도 마음이 평온해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녀에게 따뜻한 샤워 시간을 활용해 보시라고 조언했습니다. 은주 씨, 물줄기의 세기를 부드럽게 조절하여 몸이 이완되는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해하시던 그녀였지만 몇 주 후 환한 미소와 함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샤워 시간이 제 하루의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은주 씨는 물줄기의 세기를 조절하며 본인에게 맞는 리듬을 찾아냈고 그 과정에서 긴장과 고독이 씻겨 내려가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손을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60살 미경 씨의 사연이 대표적입니다. 미경 씨는 갱년기 이후 성적 욕구가 소멸했을 것이라 여겼지만 간혹 찾아오는 설렘에 당혹스러워 하셨습니다. 박사님,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이 드는 게 이상한 건가요? 그녀의 질문에 저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미경 씨,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손으로 부드럽게 몸을 마사지하며 그 설렘을 탐색해 보십시오. 미경 씨는 조용한 방에서 촛불을 켜고 손으로 자신의 몸을 천천히 어루만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뒤 그녀는 이렇게 전해왔습니다. 박사님, 제 몸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걸 미처 몰랐습니다. 긴장이 풀리니 수면의 질도 좋아졌습니다. 미경 씨는 자위를 통해 자신의 신체를 재발견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감과 평온함을 회복했습니다. 세 번째는 성인 영상이나 에로틱 만화 같은 시각적 콘텐츠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소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2024년 한국 조사에 따르면 50대 이상 여성의 20%가 이러한 콘텐츠를 시청하며 욕구를 해소한다고 답했습니다.
62살 현숙 씨가 바로 그 예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걸 봐도 괜찮은 걸까요? 라며 망설이셨지만 저는 자신을 검열하지 말고 편안하게 즐겨보시라고 격려해 드렸습니다. 현숙 씨는 여성 친화적인 콘텐츠를 찾아보며 자신만의 시간을 가졌고 나중에는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이게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 방법은 파트너 없이도 안전하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훌륭한 선택지입니다. 네 번째는 섹스 토이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70살 정옥 씨의 이야기는 저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박사님, 이 나이에 제 몸을 사랑해도 될까요? 저는 그녀에게 안전한 실리콘 소재의 도구를 추천해드리며 정옥 씨, 이제 스스로에게 선물을 주실 때가 되었습니다라고 답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주저하던 정옥 씨였지만 용기를 내어 사용해본 후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박사님, 이제야 비로소 제 몸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쁠 수가 있나요? 정옥 씨의 환한 미소는 의사인 제게도 큰 보람이었습니다. 섹스토이는 전문 매장이나 온라인을 통해 쉽게 구하실 수 있으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능적인 소설이나 이미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68살 은희 씨는 로맨스 소설을 읽으며 상상 속에서 설렘을 찾으셨습니다. 박사님, 책을 읽다 보니 가슴이 두근거리더군요. 마치 소녀 시절로 돌아간 기분입니다. 은희 씨는 소설 속 서사를 통해 안전하게 자신의 욕구를 탐색했고 그 시간은 그녀의 일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여러분, 앞서 소개한 이 모든 방법들은 결코 부끄러운 행위가 아닙니다. 핵심은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방식을 찾고 그 시간을 자신만을 위한 선물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이러한 작은 실천을 통해 삶의 기쁨을 되찾는 모습을 지켜봐 왔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꿈꾸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음 파트에서는 이 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자위 루틴과 편안한 공간을 조성하는 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따뜻한 여정을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 중 오직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분주한 일상 속에서 가족을 보살피고 세상과 부대끼다 보면 정작 나 자신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뒷전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굳게 믿습니다. 자신을 위해 마련한 작은 의식, 그 짧은 순간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지난 35년 넘게 중장년과 노년층의 건강을 돌보며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위는 단순한 육체적 행위가 아니라 스스로를 사랑하고 위로하는 매우 특별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 시간을 더욱 따뜻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자위 루틴과 공간 조성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실까요? 자위를 단순히 일시적인 해소 행위로만 치부한다면 그 안에 담긴 깊은 가치를 놓치기 쉽습니다. 저는 자위를 마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마음을 차분히 다스리는 시간처럼 자신을 위한 하나의 의식으로 여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환자이신 68살 은희 씨의 사연이 이 점을 잘 보여줍니다. 은희 씨는 남편과 사별한 후 홀로 지내며 깊은 외로움에 잠겨 계셨습니다. 어느 날 진료실에서 그녀는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박사님,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집니다. 무언가 변화가 필요해요. 저는 그녀에게 작은 제안을 하나 드렸습니다. 은희 씨, 하루에 딱 10분만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 시간을 온전히 나를 위한 선물로 삼아보는 겁니다. 은희 씨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 조용한 방에 촛불을 켜고 부드러운 음악을 틀어놓은 채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셨지만 몇 주 뒤 그녀는 환한 미소를 머금고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박사님, 그 시간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촛불 아래 음악을 들으며 나를 어루만지는 순간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은희 씨의 고백은 저에게도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위를 통해 단순히 욕구를 해소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 시간은 그녀의 일상에 따뜻한 빛을 비추었고 외로움은 점차 희미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도 은희 씨처럼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 수 있을까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첫째, 편안한 공간을 마련하십시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장소와 시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들이 잠든 늦은 밤, 조용한 침실이나 욕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을 잠그고 전화기를 무음으로 설정해 두면 더욱 깊이 몰입할 수 있습니다. 2023년 한국 여성 건강 조사에 따르면 자신만의 독립된 공간에서 자위를 하는 여성은 스트레스 해소 효과를 40% 더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이 공간은 여러분의 작은 성소가 되어줄 것입니다. 둘째, 자신을 위한 시간을 정해두십시오. 하루 10분에서 15분이면 충분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10분을 내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소중한 투자입니다. 아침 샤워 후나 잠들기 전 10분으로 정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은희 씨는 매일 밤 9시에 이 시간을 가졌고 그 루틴은 그녀의 하루를 마무리하는 소중한 의식이 되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많은 환자분들에게 이 짧은 시간을 권해드리며 이것은 마음을 위한 산책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곤 합니다. 셋째, 호흡과 감정에 집중하십시오. 자위는 단순한 신체적 자극을 넘어 내면의 마음과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몸의 감각에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이 과정에서 도파민과 옥시토신 같은 호르몬이 분비되어 마음이 차분해지고 따뜻해집니다. 하버드 의대의 2022년 연구에 따르면 자위 시 깊은 호흡을 병행한 사람들은 긴장 해소 효과가 30%더 높았다고 합니다. 은희 씨 또한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의 짐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천천히 숨을 고르며 자신의 몸과 대화를 나누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결코 자신을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주책맞게 이런 걸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35년 경력의 의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신의 욕구를 존중하는 것은 나이와 무관하게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 시간은 오롯이 나를 위한 선물입니다. 70살 정옥 씨는 처음 루틴을 시작하며 부끄러워하셨지만 몇 달 뒤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박사님, 이제는 이 시간이 제 하루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나를 비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니 마음이 한결 자유로워졌습니다. 정옥 씨가 보여준 변화의 시작은 아주 작은 용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자신만의 루틴을 형성할 때 주변의 소소한 도구들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은한 조명이나 취향에 맞는 향초, 그리고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는 음악은 공간의 온기를 한층 더해줍니다. 65살 은주 씨는 욕실에 아로마 오일을 비치해 두고 샤워를 하며 이 루틴을 즐기셨는데 마치 향기가 저를 포근하게 안아주는 것 같습니다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작은 취향을 더해보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자위는 단순한 일회성 행위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성스러운 의식입니다. 앞서 언급한 은희 씨, 정옥 씨, 은주 씨처럼 이 특별한 시간을 통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마주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진료 현장에서 수많은 여성분들이 이러한 작은 실천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는 과정을 지켜봐 왔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평온한 시간을 꿈꾸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음 파트에서는 자위가 우리의 실제 건강에 미치는 놀라운 이점을 과학적인 관점에서 풀어보겠습니다. 이 따뜻한 여정을 계속 함께 해보실까요? 여러분, 하루를 마무리하며 몸과 마음이 사르르 풀리는 그 평온한 순간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따뜻한 순간이 단순한 휴식을 넘어 우리 건강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35년 넘게 중장년과 노년층의 건강을 책임져온 의사로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위는 단순한 쾌락 추구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매우 과학적이고 온화한 행위라는 점입니다. 오늘 자위가 주는 생물학적, 심리적 이점을 환자들의 실제 사례를 통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이 여정을 함께 시작해볼까요? 자위는 단순히 찰나의 즐거움만을 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체내에서 놀라운 화학 반응을 유도하여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자위 시 우리 몸은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 멜라토닌과 같은 유익한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도파민은 기쁨과 활력을, 세로토닌은 심리적 안정감을, 옥시토신은 따뜻한 유대감을, 그리고 멜라토닌은 깊은 숙면을 선물합니다. 이 호르몬들은 마치 몸과 마음을 위해 자연이 처방해준 약과도 같습니다. 2023년 하버드 의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일 지회 자위를 하는 여성은 스트레스 수치가 30% 낮아지고 우울증 발병률 또한 25%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자위가 개인적인 행위를 넘어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강 비결임을 증명합니다. 제 환자이신 66살 현정 씨의 사례가 이를 생생하게 입증합니다. 현정 씨는 수년 전부터 불면증과 고혈압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진료실에서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토로했습니다. 박사님, 밤마다 뒤척이다가 새벽을 맞습니다. 약을 먹어도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저는 현정 씨에게 자위를 통해 몸과 마음을 이완해 보는 방법을 권해드렸습니다. 현정 씨, 하루 10분만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시간이 체내에 따뜻한 변화를 일으킬 겁니다. 처음에는 긴 나이에 그게 도움이 될까요? 라며 망설이던 현정 씨였지만 몇 주 뒤 환한 미소를 지으며 찾아오셨습니다. 박사님, 자위 후 잠이 너무나 잘 옵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게 이렇게 상쾌할 수가 있나요? 자위를 시작한 후 현정 씨는 불면증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놀랍게도 고혈압 약 복용량 또한 의사와 상의하여 줄일 수 있었습니다. 현정 씨의 이러한 변화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자위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감소시키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탁월한 도움을 줍니다. 2022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정기적으로 자위를 하는 사람들은 면역 세포 활동이 20% 더 활발해진다고 합니다. 이는 감기나 만성 피로에 덜 취약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심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심장학회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자위를 포함한 성적 활동을 주일 지회하는 사람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15% 낮아진다고 합니다. 이는 자위가 마치 가벼운 유산소 운동처럼 혈액순환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자위가 단순한 쾌락의 도구가 아닌 건강을 지키는 자연스러운 치료제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자위가 주는 이점은 비단 신체적인 건강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심리적인 안정 효과 또한 놀라울 정도로 큽니다. 자위는 우울한 감정을 완화하고 떨어진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67살 미경 씨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미경 씨는 폐경 이후 급격히 자신감이 하락하며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자주 한탄하셨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자위를 통해 자신의 몸을 새롭게 탐구해 보시길 권해드렸습니다. 몇 달 뒤, 미경 씨는 저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박사님, 이제는 거울을 볼 때 주름보다 제 환한 미소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제가 이렇게 따뜻한 사람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미경 씨는 자위를 통해 자신의 몸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을 터득했고 그 회복된 자신감은 평범한 일상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더욱 활기차게 웃고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에도 예전보다 더 큰 기쁨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긍정적인 변화는 자위가 단순한 일회성 쾌락을 넘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소중한 시간이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저는 진료 현장에서 수많은 여성분들이 이러한 작은 실천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는 과정을 지켜봐 왔습니다. 2023년 한국여성건강조사에 따르면 자위를 정기적으로 하는 여성의 45%가 삶의 만족도가 상승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자위가 단순한 개인적 행위를 넘어 자신을 돌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강력한 수단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자위는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건강과 행복을 위한 선물입니다. 현정 씨와 미경 씨처럼 이 시간을 통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마주해 보십시오. 저는 35년 경력의 의사로서 단언컨대 이 작은 실천은 여러분의 삶에 따뜻하고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러한 변화를 꿈꾸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음 파트에서는 자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더욱 당당하게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제안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 따뜻한 여정을 계속 함께 해보실까요? 여러분, 혹시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두려웠던 적이 있으십니까? 특히 여성분들이라면 자신의 욕구를 입 밖으로 꺼내는 것조차 조심스러울 때가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굳게 믿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이를 당당하게 표현하는 용기야말로 삶을 더욱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지난 35년 넘게 중장년과 노년층의 건강을 돌보며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위는 숨겨야 할 부끄러운 행위가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한국 사회의 편견을 넘어 자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자기 돌봄의 가치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이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우리 사회는 여전히 여성의 성적 욕구를 금기시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여성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거나 나이가 들면 욕구는 자연히 사라져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여성분들이 이러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때로는 스스로를 비판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목격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35년 경력의 의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신의 욕구를 존중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2023년 한국여성건강조사에 따르면 자신의 성적 욕구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여성은 삶의 만족도가 35%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리가 편견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아낄 때 삶 전체가 더욱 빛난다는 증거입니다. 제 환자이신 71살 영희 씨의 사연이 이 점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영희 씨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정작 본인의 욕구는 뒷전으로 미뤄두고 사셨습니다. 어느 날 진료실에서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박사님, 저도 가끔 마음이 설레는데 이 나이에 주책맞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잘못된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가득했지만 눈빛 속에는 호기심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영희 씨, 그 설렘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 마음을 당당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저는 영희 씨에게 자위를 통해 자신의 몸과 감정을 돌보는 시간을 가져보라고 제안했고, 부부 사이라면 서로의 욕구를 솔직하게 나누는 대화를 시작해보시라고 격려해 드렸습니다. 몇 달 뒤, 영희 씨는 환한 미소를 머금고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박사님, 남편도 저를 이해해주니 마음이 한결 당당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습니다. 영희 씨는 자위를 시작하면서 비로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이를 계기로 남편과도 솔직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남편은 당신이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나 또한 기쁘다라며 아내의 긍정적인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습니다. 영희 씨 부부는 자위가 부부관계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사실을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영희 씨는 사회적 편견을 뛰어넘어 자신을 당당하게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희 씨의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사회적 편견이나 통념은 결코 우리를 가둘 수 없습니다. 여성 여러분, 자신의 몸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십시오. 물리적인 나이도, 사회의 차가운 시선도 여러분이 추구해야 할 행복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자위는 단순한 육체적 행위가 아니라 자신을 위로하는 따뜻한 도구입니다. 2022년 영국 심리학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신의 성적 욕구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여성은 자존감이 28%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자위가 단순히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삶 전반에 걸쳐 자신감을 불어넣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부부시라면 이 여정을 함께 나누어 보십시오. 자위는 부부 관계를 결코 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각자가 자신의 욕구를 건강하게 해소하고 돌볼 때 서로에게 더 따뜻한 마음을 내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겨납니다. 70살 지연 씨는 자위를 시작한 후 남편과의 스킨십이 오히려 늘어났다고 고백했습니다. 박사님,
이제는 남편과 손을 잡고 산책하는 시간이 예전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지연 씨 부부는 서로의 욕구를 솔직하게 공유하며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비단 부부가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자신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비판하지 않고 아주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실천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하루에 딱 5분, 오직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조용한 방에서 촛불을 켜거나 마음이 편안해지는 음악을 틀어놓고 자신의 몸과 내면이 나누는 대화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65살 은주 씨는 매일 샤워하는 5분의 시간을 자신에게 선물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이 짧은 시간이 제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는 저 자신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은주 씨의 놀라운 변화는 아주 작은 용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용기를 내어보십시오. 그 5분의 투자가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빛을 더해줄 것입니다. 저는 진료 현장에서 수많은 여성분들이 이러한 작은 실천을 통해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모습을 지켜봐 왔습니다. 그분들이 되찾은 환한 미소는 85인 저에게도 무엇보다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자위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당당한 선택입니다. 사회가 어떠한 시선을 보내든 여러분의 행복은 여러분 스스로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자신을 더욱 깊이 사랑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여정을 마무리하며 변화된 삶을 꿈꾸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자, 함께 그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외로움을 따뜻하게 녹여내고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한 가지 확실해진 사실이 있습니다. 나이나 사회적 편견이 우리 행복의 걸림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지난 35년간 수많은 중장년 및 노년층 환자들을 진료하며 아주 작은 용기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따뜻하게 변화시키는지 깊이 실감했습니다. 앞서 우리는 68살 은희 씨가 고요한 방에서 촛불을 켜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방법을 찾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70살 정옥 씨는 이제야 비로소 나를 사랑하게 되었다며 환하게 웃으셨고 71살 영희 씨는 남편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더욱 당당한 모습을 되찾으셨죠. 이 놀라운 변화들은 결코 거창한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하루 5분, 오직 자신을 위해 투자한 작은 실천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자위는 단순한 육체적 행위가 아닙니다. 이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깊이 존중하는 따뜻한 의식과도 같습니다. 샤워기의 부드러운 물줄기, 스스로를 어루만지는 손길, 좋아하는 소설의 한 구절, 혹은 잔잔한 음악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짧은 순간들이 모여 외로움을 녹여내고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나이와 무관하게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 사회가 여전히 여성의 욕구를 금기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저는 굳게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스스로를 당당하게 수용할 때 사회의 편견 또한 서서히 변화할 것입니다. 66살 현정 씨가 지독한 불면증을 극복하고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신 것처럼, 그리고 67살 미경 씨가 거울 속 자신의 미소를 다시 사랑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 또한 그러한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첫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부끄러움보다는 용기를, 망설임보다는 자신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선택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 실천 가능한 작은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밤 딱 5분만 오로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문을 잠그고 좋아하는 향초를 켜거나 마음이 편안해지는 음악을 틀어놓고 자신의 몸과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만약 그 시간이 어색하게 느껴진다면 이렇게 되뇌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고생한 나를 위한 선물이다. 그 짧은 5분이 여러분의 하루를, 나아가 인생을 변화시키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저는 진료 현장에서 수많은 여성분들이 이러한 작은 실천을 통해 잃어버렸던 미소를 되찾는 모습을 지켜봐 왔습니다. 그 환한 미소는 85살인 저에게도 더할 나위 없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여정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더 깊고 유익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또 다른 따뜻한 비밀을 함께 풀어보는 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신다면 그 작은 클릭이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깊이 와닿으셨다면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이나 소중한 경험을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가볼까요? 저 이혜진은 언제나 여러분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